자, 갑시다. 자, 42쪽인데, 자, 이제 42쪽 하기 전에 조금 아까 이제 궁금한 게 좀 생기나 봐요. 이제 요 얘기 하고 갑시다. 아까 저희가 정부가 정한 토지 금액이 아까 뭐였어요? 개별 공시지가였죠? 근데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적게요. 개별 공시지가인데, 그럼 얘는 뭐냐? 아까 어떤 얘기한 게, 뭐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던데, 얘는 뭐냐? 이렇게 묻는데,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표준지 공시지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요 동네 지도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이 동네, 요 동네입니다, 지금. 자, 여기가 삼성 건물이고, 여기가 제가 언젠가 살라고 하는 GS타워 앞에 있는 거. 옆에 있죠, 그죠? 언젠가 살 거예요. 요게 저희 하고는 건물. 네. 돼 있는데, 그럼 이렇게 이제 사거리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돌목도 있지만, 여기 큰 대로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한데,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거, 이 블럭을 딱 잡았을 때, 요 블럭에서 가장 이제 기준이 되는 땅을 찾는 거예요. 정부가 찾아서, 그게 뭐 저희 학원 건물이다. 그럼 학원 건물이 요 땅값을 기준으로 삼아서, 얘를 기준으로 삼는 게 요게 표준지 공시지가고, 이걸 자, 이제 보면 다 이제 번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이 건물마다. 그래서 얘가 10-1번지, 2번지, 3번지 쭉 있으면 이 번지수별로, 번지수 면적별로 각각의 토지 금액을 다 정한 게 이게 개별 공시지가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건 그 블럭에, 보통 블럭에 하나나 두 개 정도 있고요. 나머지 건 다 각각 정한 게 이게 무슨가? 개별 공시지가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는 솔직히 이 용어는 필요가 없어요. 세법은 개별 공시지가만 알면 됩니다. 이 표준지 공시지가 나중에 부동산 학개론에 가면 그때 나오게 돼요. 근데 걔도 이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저는 무조건 필지별로 정해진 가격, 무슨가 개별 공시지가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갑시다. 42쪽 이제. 자, 사치성 재산 가볼게요. 자, 사치성 재산이 아까 몇 %라고 했습니까? 무슨 사요 또 표준 세율 더하기 8%예요. 8%. 이게 이제 저희가 보기 편하게 8%라고 썼는데 이게 원래 법상 용어는 이거예요. 법적인 용어는 표준세율 더하기 8%라고 법에는 안 돼 있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써 있는 게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을 더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법전에 써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중과 기준율이 대체 몇 %입니까? 얘는 무조건 2%예요. 그럼 2%의 4배니까 몇 %? 8%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 다 하면 힘드니까 어쨌든 지금 사치성은 몇 %다 그냥 표준 세율 더하기 몇 %? 그냥 지금은 8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자 42쪽이 교재가요.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자 별장 등을 구분 취득한 경우 다 포함돼요. 나오죠? 취득세는 뭐하고 표준세율과 뭐 중과 기준 즉 1000분의 20이에요. 2%의 100분의 400을 합한율을 적용해서 계산된 금액이 세액으로 한다. 그럼 결국은 항상 사치성은 뭐 더하기 뭐 표준 세율 더하기 몇 %요? 8%를 적용하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럼 사치성 재산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1번 별장부터 우측에 5번 뭐까지? 고급 주택까지 5가지. 그래서 그 종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별장부터 고급 주택까지 해서 이렇게 외우게 돼요. 뭐 지금은 뭐 외우는 게 의미가 없는데 앞 글자만 따서 별, 골, 오, 선, 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어떻게? 별, 골, 오, 선, 주. 어떻게 해요? 별, 골, 오, 선, 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재산? 사치성 재산이고 그 다음에 저 말고 세법선생님 또 있죠. 저희 학원에. 네, 인강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어떻게 외우라고 하냐면 이렇게 외워요. 그분은 별골 그분 외우는 방법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외워요. 별골 쓰리고 이렇게 또 합니다. 그분은. 왜냐면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주택. 그래서 뭐 외우는 방법은 뭐 알아서 외우시면 되고 일단 항상 어떻게 별꽃 오선주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희 시험하고 직접 관련 있는 건 세 개예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이 세 개 정도만 내용만 알면 되고 중간에 있는 이 5가 뭐예요? 고급 오락장인데 이건 뭐냐면 대표적인 게 나이트클럽이에요. 나이트클럽. 그 다음에 뭐 룸사롱 같은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불법이긴 하지만 뭐 이건 알 것도 없지만은 그 안마방 그게 정상적인 거 그 스파 안마 말고 비정상적인 안마 있잖아요. 그 뭐 TV 뉴스에 나오는 거 그런 것들 전부 다 고급 오락장인데 시험은 안 난다 이거지.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은 배는 배인데 자가용 배이기 때문에 이런 건 거의 시험에 나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건 몇 개? 3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3개예요. 그럼 대체 별장이 뭐냐? 쉽게 갑시다. 자, 별장이 뭘까요? 자, 그럼 별장이 어디에 있어요? 1번 도심지 한복판에, 2번 산간이나 어디 경치 좋은 곳에. 둘 중에 하나 골라봐요. 몇 번? 둘 다라고. 도심지 한복판에 있건 경치 좋은 곳에 있건 관계없어요. 그래서 저희 시험에 실제 나왔었던 문장이 뭐냐면 별장은 산간이나 이런 곳에 있어야 한다. 아니에요. 산간에 있어도 되고 도심지 한복판에 있어도 돼요. 왜? 얘의 정의는요. 정의는 이게 정의예요. 상시 주거용이 아니고 어떤 용도? 휴양의 용도면 전부 다 별장으로 본다 이거죠. 예를 들면요. 요 동네에 있는 거 중에 뭐 타워필리스? 네. 제가 집이 가령 뭐 저쪽에 딴 동네에 있고 그 타워필리스의 한 층도 제 집이에요. 근데 그 집을 제가 상시 거주하지 않고 물론 가재도구는 다 있는데 가끔 힘들 곳이 질 때 가서 냉장고를 열고 레드와인 꺼내서 쭉 벗어 한 잔을 탁 마시면서 음악도 딱 듣고 휴식을 취하면 그건 주택이 아니라 세법상 뭐로 본다? 별장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시 주거가 아니고 전부 다 어떤 용도면 휴식의 휴양의 용도면 전부 다 세법상 별장으로 봐서 중과를 하게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꼭 뭐 산속에 있다, 바닷가에 있다가 아니에요. 자, 다만 한 가지 유의할 게 있는데 뭐냐면 자, 세법은요. 이제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별장인데 자, 이제 항상 건물이 있고 땅이 있잖아요. 왜? 물론 땅이 있으니까 건물이 있는 거지. 자, 문제는 이 건물이 중과세가 되면요. 그 땅도 똑같이 중과세를 합니다. 그럼 건물이 자, 일반 과세가 되면 그 땅도 무슨 과세하고 똑같이 일반 과세, 같은 과세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얘는 어차피 건물이니까 됐고 그럼 이 땅을 뭐라 할 거냐? 땅이 아니에요. 일반 아무것도 없는 땅은 건물이 없는 땅은 그냥 저희가 토지라고 합니다. 토지. 근데 이렇게 별장이 됐건 뭐가 됐건 땅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으면 그 땅은 다 명칭을 이렇게 합니다. 부속 토지라고 불러요. 같이 무슨 토지요? 부속 토지입니다. 그럼 이 건물용 땅, 이 건물 땅도 무슨 땅? 부속 토지고 자, 이게 뭐 그냥 집이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주택용 역시 뭔 땅? 부속 토지에서 항상 일반적인 땅은 토지고 건물이 있는 땅 뭔 토지? 부속 토지예요. 그래서 건물이 중과되면 뭐도 중과한다? 땅도 중과한다. 그래서 이 땅이 뭔 땅? 부속 토지예요. 그럼 어디까지 중과하냐? 중과하는 게 면적이 제한이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요게 별장이고 이렇게 담장에 쳐 있어요. 담장에 쳐 있으면 건물 중과하고 담장으로 둘러싸진 만큼 중과를 합니다. 담장으로 둘러싼 요 안쪽 부분만 중과세를 해요. 자, 근데 만약에 담장이 없다. 그럼 가령 내가 이만한 야산에다가 자, 별장을 졌고 자, 경시상 자, 담장을 안 썼어요. 그럼 분명히 얘기했죠. 건물을 중과하면 뭐도 중과한다? 땅도 중과인데 원래 토지의 경계가 없어. 그럼 이 야산 다 내 거면 야산 전부 다 중과세 할까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건물주 산에서 목매요. 그래서 만약에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세법상은 이 바닥 면적의 10배 면적을 토지의 경계로 봐서 10배 면적에 대해서 중과세를 하게 돼 있어요. 몇 배? 10배.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 이부터 무조건 저 부속 토지의 경계 면적이 불분명하다고 튀어나오면 무조건입니다. 바닥 면적이 몇 배까지요? 10배까지. 자, 다시 한번 몇 배? 10배까지 중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별장이라고 볼게요. 자, 지금 두 번째 갑니다. 2번.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골프장인데 자세하게 이렇게 볼게요. 일단 자, 골프장인데 이 골프장은요, 골프 연습장 아닙니다. 이건 전부 다 회원제 골프장, 회원제. 아마 골프 치는 건 알 거예요. 회원제 골프장이 중과합니다. 연습장 아니고 회원제 골프장. 그럼 이 서울 같은 경우 근교에서 유명한 데가 많죠. 뭐 남서울 CC, 뭐 태광 CC 뭐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쪽 전부 다 회원제 골프장에 중과하고, 다만 얘는요 원시 취득일 때 중과가 돼요. 언제 중과한다고요? 원심 취득일 때 중과합니다. 그래서 회원제이면서 원시 취득이고, 그럼 언제가 원시냐? 골프장 하겠다고 등록할 때, 이 등록할 때가 원시 취득이고 이때만 중과세 합니다. 그래서 골프장도 요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고. 자, 3번 갑니다. 3번 뭐가 나옵니까? 고급 오락장 나오죠? 아까 얘기했어요. 도박장이나 유흥주점 같은 것도 있다. 그 정도면 됐고. 네 번째, 자, 고급 선박입니다.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에요. 옆에 금액 쓰이는 거 무시하세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다. 자, 다섯 번째 갑니다. 뭔 주택이에요? 고급 주택이죠? 자, 넘겨볼게요. 자, 44쪽에 가면 네모 안에 자, 고급 주택의 요건이 나올 거며 박스에 단독 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고 쭉 있는데 그 요건을 다 갖춰야 고급 주택입니다. 그럼 여쭤볼게요. 고급 주택은 큰 집일까요? 비싼 집일까요? 땡. 크고 비싼 집이에요. 그러면 이게 비싼 집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아파트인데 면적은 24평, 매매가는 20억. 이게 과연 고급 주택일까요? 면적은 코딱지만한데 금액만 비싸다고? 반대, 저희 시골집 건평이 150평이에요. 대지는 한 300평 가까이 돼요. 옛날 집이라서 매매가 4,800. 실제로 저 촌놈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저희 엄마 팔순잔치 한다니까 촌집에서. 자, 그러면 저희 시골집은 고급주택이다 아니다? 왜? 너무 싸니까. 그래서 고급주택은 크고 비싸야 돼요. 자, 봅시다 그럼. 자, 이제 고급주택인데 어떤 게 고급주택이냐 봅니다. 자, 얘는 둘로 나눠요. 나중에 책에 이거 그림 안 그려도 돼. 나중에 기본서 나오면 기본서에 이 그림 다 있습니다. 전부. 자, 단독주택에 대해서 고급주택이 있고, 자, 공동주택, 이게 이제 아파트인데, 자, 두 가지. 그럼 단독주택부터 갑시다. 그럼 그려보든가 한번. 쉬운가? 이게 쉬울 것 같죠? 해보세요. 쉬운가? 자, 두 가지. 그래서 위에 게 단독주택이고 밑에 게 공동주택이에요. 그럼 얘가 이제 집 건물이고, 이게 뭘까, 이게? 나무 아니야? 등이야, 등. 등. 이게 나무예요, 이게. 네? 등. 이건 뭐예요, 가운데 있는 건? 수영장. 자, 갑니다. 그럼 이 집이 고급주택인지 아닌지 따지는 방법은 네 가지인데 넷 중에 한 가지만 걸려들면 무조건 얘는 고급주택이에요. 그럼 첫째가 뭐냐? 첫째는 이 건물 기준인데 이 건물 면적이요. 이 건물의 면적이 적어도 331 제곱미터가 초과가 돼야 돼요. 쉽게 가면 이게 100평. 건물이 100평이 일단 넘어가야 돼요. 100평이. 넘어간다고 끝나는 거 아니지. 아까
저희 촌집 몇 평이었어요? 150평. 그래서 엔드 정부가 정한 이 건물값. 아까 그게 무슨가예요? 시가 표준액. 그래서 저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얼마 초과야? 책이 보니까 9천만 원 초과연 9천만 원이 초과가 돼야 되고 또다시 엔드 정부가 정한 집값 아까 무슨 값? 개별 주택 가격. 그래서 이렇게 쓰기가 너무 기니까 개별 주택 가격이 6억 초과가 돼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충족해야만 그 집이 고급주택이 돼요. 그래서 건물 면적도 331 초과되면서 건물의 시가 표준액 9천만 원 초과되면서 개별 주택 가격이 6억 초과가 돼야 그 집이 고급주택이에요. 그럼 저희 시골집 같이 면적은 331 넘었는데 뒤에 게 아무것도 안 돼. 그럼 그 집은 일반 주택이 됩니다. 두 번째, 쌤, 저희 집은요 건물이 331이 안 돼요. 안 되면 두 번째는 요 대지 갖고 따지자. 그래서 요 두 번째 대지 면적이 얘가 안 되면 대지가 혹시 될지 몰라. 662 제곱미터가 초과가 되면 돼요. 몇 평? 200평이에요. 그래서 건물 기준이건 대지건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되고 뒤는 똑같아요. 뒤는 같습니다. 동일 요건이야. 그럼 결국 구분 요건이 뭐예요? 건물 면적 기준인지 아니면 대지 면적 기준인지만 따지면 되죠. 세 번째, 저희 집은요 건물도 331 안 되고 대지도 이거 안 돼요. 그럼 그 집은 일반 집이에요. 다음은 집안에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냐면 올렐레 엘리베이터가 있대요. 뭐 있다고요? 엘리베이터. 이러면서 엔드입니다. 얘 없어요. 얘는 없어. 엔드 개별 주택 가격이 6억이 초과돼야지 이 집도 고급주택이 돼요. 이 집도. 그럼 쌤 저희 집은요 331도 안 되고 662도 안 되고 금액도 아무것도 안 되고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대신에요 요거 뭐 수영장 그래서 풀장이 있고요 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요. 참 대단하네 이 집. 이 경우는 뒤에 금액 다 필요 없어요. 그럼 이 집도 고급주택에 해당돼요. 넷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여러분 집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 뭐 있어요? 없죠, 그죠? 그럼 여러분은 다 일반 주택에 살고 있는 거고 저희 집은 있어요. 뭐가? 풀장에. 고급주택입니다. 그럼 저희 시골집이 330일 넘고 뭐 금액은 안 돼. 근데 뭐 때문에? 이 풀장 때문에 고급주택에 해당되는 겁니다. 얘만 있어도 돼요. 그거 없어도 얘만 있어도 되고 나머지 건 이렇게 요건 엘리베이터와 함께 요 요건 얘는 이 자체만 가지고도 고급주택이 돼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절 위에서 꼬맹이 때 풀장 하나 딱 만들었어요. 마당에다가. 그건 저희 촌집은 그래도 뭡니까? 고급 주택에 속해요. 왜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물고기 키웠네 여기다가. 자, 그래서 단독주택은 이렇게 넷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됩니다. 그럼 자 예를 들어 갑시다. 공동주택 아파트인데 얘는 쉬워요. 아파트는 보통 일반형 아파트, 저희가 보통 살고 있는 아파트고, 그 다음에 요즘 짓는 것 중에 이제 복층 형태 아파트도 가끔 져요. 복층. 아파트 내에 1층, 2층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일반형은 요 아파트 전용 면적이 245제곱미터입니다.가 초과되면서 엔드 정부가 정한 아파트가 공동주택 가격이에요. 공동주택 가격이 똑같아요. 6억 초과입니다. 얼마 초과요? 6억 초과. 자, 복층형은 좀 더 큽니다. 273입니다. 제곱미터가 초과되면서 엔드 공동주택 가격 6억 초. 이 상태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급주택의 요건인데 일단은 고급주택 하면은 주택이 뭐 난해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숫자가 많으니까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단독주택은 뭐 331도 나오고 9천만 원 6억. 얘는 662 9천만 원 6억. 엘리베이터 6억. 에스컬레이터 수영장. 그 다음에 복층형은 245 아파트는 245 6억. 그 다음에 274 6억 이렇게 해서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처음 보니까 내용이 복잡한 것 같지 한 두세 번 보면은 얘가 금방 눈에 띄어요. 이것도요. 뭐 반응이 별로 없네. 그럼 혹시요 한 김에 한번 외워봅시다. 그러니까 외우는데 어떻게 외우냐면 지금부터 이제 거꾸로 한 1000년 전으로 가요. 지금부터 1000년 전으로 저는 이제 갑니다. 1000년 전이면 무슨 시대야? 삼국시대쯤 돼요. 백제 고구려 신라. 자, 그럼 그때 그 양반집 자식들은 글을 배웠죠? 어디 가서? 서당 가서. 뭘 배워요? 수학, 또 대학, 천자문 배우죠? 자, 그때 천자문을 배울 때 어떻게 외웁니까? 자, 지금부터 천자문 배우는 거예요. 천자문 외우는 겁니다. 자, 외워볼게요. 시작. 에헤이, 학동들이 됐다고 생각하고 시작. 하늘 천 따지 어머려. 그 다음은 그게 다예요? 자, 왜 그게 어떻게 하냐면 학동이 돼서 하늘 천 따지 그 다음에 그거 저거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거물현 누를황 지부 집주 넓으롱 거칠황 그 다음에 나릴달월 그 다음에 잘령 기울축 별진 별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외우냐면 그 천자문 외우는 우문에 맞춰서 이렇게 갑니다. 뭔지 몰라도 돼요. 3, 3, 1, 9,006억 662, 9,006억 L6 애수 245 6억 274 6억 이게 지금 이상하죠? 이상해도 이렇게 딱 10번 하면 이거 딱 외워져요. 이 실제요. 이거 제가 몇 년 전부터 해온 건데 다시 어떻게 331 9,006억 662 9,006억 L6 애수 245 6억 274 6억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힘들면 그냥 외우든가. 자, 한 번 더 해보고 넘어갈게요. 다 갑니다. 시작. 331 9,006억 662 9,006억 L6 애수 245 6억 274 6억 이렇게 진짜 몇 번 해보세요. 금방 외워져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근심이 생기는 게 그거예요. 그럼 쌤 331 9,006억 했어요. 근데 이게 건물 면적인지 대지 면적인지 그거 헷갈리면 어떡해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요. 시험에서 묻는 거는 건물 대지 솔직히 안 물어봐요. 330 이렇게 문제 적어서 문제를 내지 건물 면적이 뭐 330 아니에요. 그 필요 없어요. 숫자만 대입해서 무조건 숫자만 대입해서 요 숫자만 맞추면 됩니다. 그게 저희 시험 문제지 그게 꼭 뭐 대지 면적이 뭐다 그렇게 안 나니까 그래서 일단 숫자만 그렇게 한 번씩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치성 재산이고 자 넘어갑시다. 이제 44쪽에 세 번째 갑니다. 이제 과밀억제 권역이 있고요. 자 45쪽에 네 번째 이제 대도시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안 할 건데 요거는 제가 이제 뭔 얘기인가만 해주고 넘어갈 거예요. 이 과밀억제 권역하고 자 45쪽에 4번 대도시인데 최근 5년 내에 시험 난 적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도 시험 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얘는 이제 제가 감히 얘기하기 그런데 이 3번 과밀억제 권역하고 4번 대도시는 법상 법에 문제가 있어요. 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걸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학자들도 알고 있어요. 또 현직 저희 출제위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건 가능한 얘기가 있는데 얘를 파고 들어가면 이게 좀 문제가 좀 심각해요. 법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안 냈는데 어떤 얘기인가 한번 보고 얘는 넘어갈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중과입니다. 자 어디에요? 두 번째가 과밀 억제 권역이라고 해서 쭉 나오고 세 번째 뭐가 나옵니까? 대도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여쭤보죠 먼저. 자 일단 먼저 적을게요. 과밀억제 권역에서 취득했다면 얘는 몇 %? 방법은 똑같아요. 표준, 세율,
더하기 4%요. 대도시는 몇 %예요? 얘는 표준 세율의 몇 배? 3배. 마이너스 4%인데 뭐 이렇게 적어 놓고 자, 얘기만 합시다. 자, 과밀억제 권역이 대체 어디일까요? 요거. 요 지역이 어디일까요? 책에 안 써 있죠. 그죠? 네, 저 지역은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입니다. 요 과밀억제 권역 서울, 인천, 경기도.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그럼 대도시는 어디일까요? 대도시. 인구 50만? 누가 그 얘기해요? 배. 아, 배분이 그러지, 배분. 예. 그거는 그쪽 얘기예요. 대도시는요, 세법하고 공법하고 달라요. 공법은 인구 50만에서 뭐 청주, 또 전주 뭐 이런 지역이 대도시인데, 세법상 대도시는 얘하고 똑같은 동네입니다.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예요. 즉 표현 방법이 두 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과밀억제 권역이라고도 부르고 어떻게? 대도시라고 해서 이게 명칭을 달리 써요. 달리 쓰고 뭐도 달라. 세율도 달라요. 자, 이제 요게 이제 법상의 하자인데 자, 가정법 이거지. 내가 자 서울특별시에 뭔가를 취득했어요. 뭔가를 취득했어. 건물을 샀어. 건물. 그럼 이 건물은 과밀억제 권역에서 취득으로 봐야 될까? 대도시에서 취득으로 봐야 될까? 대도시? 둘 다? 둘 중에 하나야 돼. 예. 아니에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 이게 뭐로 볼지는 따져봐야 돼. 이 건물을 왜 사게 됐는지. 중요한 건 왜요? 왜 건물을 샀니? 이걸 따져야 됩니다. 이걸 왜 사게 됐니? 이걸 따지는 건데 자, 그럼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일단 이 두 개는요 공통점이 있어. 법인만 해당돼요. 개인은 해당이 없고 법인, 즉 회사가 취득했을 경우만 예 아니면 예를 씁니다. 예 아니면 예를 써요. 그럼 제가 뭐 서울시 내에서 개인이 건물을 샀다 해당 없어요. 그건 일반적인 거 쓰면 되고 누구만 해당돼요? 법인만. 그러면 이제 이유가 있어요. 왜 대도시하고 얘가 같은 지역인데 왜 중과하냐? 중과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인구 집중 억제입니다. 개인은 자 제가 빌딩을 사건 뭘 사건 제가 건물 샀다고 해서 인구가 집중되는 요인이 있을까요? 없어요. 근데 제가 자 회사입니다. 그때 무슨 회사였지? 제 회사가? 얘기 안 했나? 안 했구나. 제가 회사 사준대요. MS 엔터테인먼트 제가 대표회사예요. 나중에 이제 나와요. 이것도 어디선가. 근데 제가 이제 요 연예기획사를 해. 그래서 빌딩을 큰 거 샀어. 몇 층짜리 빌딩? 한 40층짜리. 아까 저 옆에 있는 GS타워를 삽니다. 뭐 무슨요? 법인용으로? 그럼 이제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해요? 저희 회사니까 직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또 제가 들고 있는 그 뭐야?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젊은 연예인들 뭐야? 그 가수들 뭐라고 해요? 젊은 가수. 아이돌 가수가 한 20팀이 돼. 응? 그럼 20팀이면 매니저부터 해갖고 뭐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친구들 다 채용해야 돼요. 채용하게 되면 그 친구들 채용하면 서울서만 채용합니까? 지방서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또 그 채용된 직원이 총각이면 좋은데 얘가 유부남 유부녀야. 그럼 어떻게? 가족들도 다 올 거 아니에요. 지방에서 어떻게? 서울로 올라와요. 올라오면 어떻게? 그나마 인구가 몇 명 더 증가가 되겠지? 그걸 막기 위해서 법인이 취득할 때만 중과하는 거예요. 그 이유로. 이유는 그거예요. 이유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막자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떤 차이냐? 요 얘기까지 하고 넘어갑니다. 얘하고 얘 차이점은 딱 요거예요. 대도시에서 취득한 걸로 보는 경우는 이때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이 회사죠. 회사가 설립하면서 취득했던가 또 회사가 지방에 있던 회사가 서울로 전입하면서 취득했다라고 하면 요 유를 쓰고요.
얘는 이미 있었던 회사가 취득을 하면 뭘 쓰고 요걸 쓰는 겁니다. 쉽게. 그래서 회사가 세워지면서 취득했거나 전입하면서 취득하면 뭘 쓰고 3배 빼기 4%요. 이미 있었던 애가 취득하면 몇 퍼센트? 플러스 4%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 회사가. 더 이상 안 할게요. 요까지만 합니다. 이거 더 하면 이제 머리 아프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은 과밀억제권력은 몇 퍼센트다? 플러스 4%. 대도시는 몇 퍼센트? 빼기 4%. 일단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책은 읽어보지 마세요. 아예. 이거 나중에 다시 이건 책 넘어갈게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자, 46쪽으로 가요. 이제 5번. 자, 이제 5번은 이제 세율 특례인데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게 있고 우측 페이지 가면 취득 의제 등에 대한 게 있는데 자, 왼쪽 거부터 가죠. 46쪽에. 자,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에 대한 건데 자,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요. 뭐에서 뭘 뺀대요? 표준 세율에서 뭘 뺀대? 중과기준세율. 아까 무조건 2%예요. 얘를 뺀대. 그럼 뺀 게 몇 퍼센트라는 얘기예요? 밑에 공식 있잖아. 뭐 빼기 뭐? 표준 세율 빼기 2%예요. 그게 결론 몇 퍼센트예요? 아니지. 모르지. 왜 아까 표준율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시 갑니다. 앞페이지 가면은 41쪽에 보면 상단에 표 있죠. 그 표에서 그 표에 해당하는 것마다마다 해서 2%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상황일지 모르지. 그렇잖아요. 그럼 41쪽 봐봐요. 자, 41쪽 본 거에서 자, 제일 첫째 유상 취득한 거 중에서 농지가 있죠. 몇 퍼센트예요? 3%인데 그럼 거기서 1 빼면 얼마가 되고 1%가 되는 농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뭔지 몰라도. 또 기타는 4%죠. 그럼 그것도 뭔지 몰라도 원래는 4%인데 어떤 특정 케이스가 되면 4 빼기 1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몇 퍼센트? 2%예요. 그게 다시 이제 원위침. 그게 46쪽에 가면 이제 박스 밑에 이제 1번부터 7번까지가 있는데 그 1번부터 7번까지 상태가 되면 그 해당하는 거에서 무조건 다 얼마를 뺀다? 2%를 뺀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 예를 하나만 들게요. 이것도 1번 보니까 자, 동그라미 1번이죠. 46쪽에 있습니까? 자, 같이 읽어보면 시작.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데죠. 네, 쭉 읽어요. 같이. 자, 환매가 뭐냐면요. 배웠나요, 환매? 아직 안 배웠어요? 예. 환매는 이것도 매매 일종이에요. 매매입니다, 매매. 유상취득이야. 그럼 아까 유상취득한 게 농지면 몇 퍼센트? 3%. 농지 아닌 건 4%예요. 자, 그런데 환매는 이거예요, 이거. 제가 땅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이걸 팔아요, 이분한테. 내가 지금 너한테 판다. 파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 걸어. 내가 5년 내에 다시 그거 살게. 이 조건이 이게 환매야. 지금은 너에게 5억에 팔지만 5년 내에 5억 2천에 내가 다시 살게. 이게 환매예요. 그러면 지금 자, 팔았어요. 그죠? 나중에 다시 샀어요. 뭐로? 환매로. 그럼 내가 그럼 처음에 판 게 농지였다. 그럼 원래 농지가 매매가 되면 몇 퍼센트? 3%인데 그게 환매 조건으로 내가 다시 사게 되면 3이 아니고 3에서 얼마를 뺀? 2%를 뺀 얼마만 더 내면 돼요? 1%만 내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똑같은 매매여도 이게 환매 조건부였으면 무조건 얼마를 뺀다? 2%만큼을 뺀다는 얘기예요. 뺀다. 다 마찬가지. 밑에 2번 뭐 상속받은 것도 마찬가지. 세 번째 법인의 합병도 마찬가지. 네 번째 뭐 공유물의 분할. 다섯 번째 건축물의 이전. 여섯 번째 이혼시 분할. 다 마찬가지. 그들은 전부 다 원래 해당하는 것에 다 얼마를 뺀다? 2%만큼을 빼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간간 나는데 지금 얘를 외우지 않을게요. 일단 그런 느낌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무조건 몇 퍼센트 빼기 2%. 뭐 빼기 뭐? 표준 세율 빼기 2%입니다. 근데 얘도 나중에 외우는 방법 알려줄 거예요. 지금은 워낙 다 할 게 많아서 지금 안 하는데
얘도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외우냐면 1번이 환매죠. 그 아니 동그라미만 쳐. 환. 2번이 상속이에요. 상. 3번 법인의 합병이에요. 법인의 합병. 법인의 합병. 법인의 합병 다 동그라미 쳐요. 4번이 뭐예요? 공유분들 분할이죠. 분할자 동그라미 쳐요. 5번이 뭐예요? 이전이죠. 이전 동그라미 치고. 자, 7번 이혼 나옵니다. 이혼 동그라미. 이혼. 그래서 7번은 기타니까 됐고. 그래서 환상 법인의 합병으로 분할과 이전과 이혼되었다. 어떻게요? 환, 상, 법인의 합병으로 분할과 이전과 이혼되었다. 이게 외우는 방법이에요. 환매에서 환, 상에서 상, 법인의 합병, 분할, 이전, 이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환, 상, 법인의 합병으로 뭐가 됐다? 분할과 이전과 이혼되었다. 자, 이전, 이혼 이가 몇 번 나와요? 지금 2번 나왔어. 그래서 빼기 2%야. 지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죠? 일단 적어만 놓으십시오. 나중에 태워줄게. 자, 우측에 두 번째 가면 돼요. 2번. 취득 의제인데 얘는 주거나 사나 2%예요. 그냥. 우측 페이지에서 다음의 경우는 무조건 몇 %예요? 2%를 쓴다. 그래서 1번 개수, 2번 변경, 3번 과점주주, 4번 뭐예요? 이게 수입, 5번에 뭐 대여업자의 취득, 6번에 뭐 대금지급자에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다 외우지 말고 얘도 개 중에 몇 개만 동그라미 칠게요. 1번 개수, 2번 변경 중간에 있어요. 3번 과점주주, 4번 수입, 그 다음에 쭉 와서 8번 끝에 있어요. 묘지, 9번 임시. 그래서 얘는 다 지금 체크한 것만 이해도 하면 돼요. 그래서 다 몇 %? 2%인데요.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1번이 뭐예요? 개수. 그래서 개수로 2번이 뭐예요? 변경된. 3번이 뭐예요? 과점 주주가 순서 바꿉니다. 임시, 수입, 묘지에 있다. 누가 묘지에 있다는 얘기 지금? 과점 주주가 어떻게 된 과점 주주가? 개수로 변경된 누가? 과점 주주가 어디에 있다? 임시, 수입, 묘지에 있다. 묘지에 가면 누가 있어요? 귀신이 어떻게 다녀요? 그냥 귀신이 그냥 다녀요? 히히히히 하고 다니지? 그래서 2%예요. 이해 안 돼요? 지금도 아직? 자,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건 다 2%짜리예요. 어떻게? 개수로 변경된 과점주주가 어디 있다? 임시, 수입, 묘지에 있다. 어떻게? 히히히히히. 몇 %? 2%예요. 이러면 절대 안 잡아먹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합격들 했어요. 이미 선배들은 전부 다.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이 좀 치사해도 그렇게 외우면 다 좋아져요. 그래서 양쪽 다 일단 그 정도만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율 상당히 내용 많았어요. 많은데 일단 제가 기초적인 내용만 했으니까 일단 그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제 47쪽에 갑니다. 이제 부가징수로 가죠. 부가징수. 자, 부가징수인데 그럼 대체 취득세는 어떻게 낼 거냐? 내는 방법이 어떻게 되고 또 어디에 가서 낼 거냐 이 얘기인데 일단 첫째 1번이 뭐가 나옵니까? 납세지인데요. 납세지는 세금을 내는 장소의 장소. 그래서 취득세는요. 납세지가 어디냐면 취득, 물건, 소재지입니다. 내가 취득한 물건이 어디에 있냐? 그래서 내가 취득한 물건이 있는 그 해당 지방에서 내요. 그럼 내가 취득한 뭐 아파트가 있다. 아파트가 뭐 서울특별시에 있었다. 그럼 어디서 내면 돼요? 서울특별시고. 이 아파트가 뭐 대전에 있었다. 그럼 어디? 대전광역시가 납세지가 되고. 이게 뭐 저 멀리 제주도에 있었다. 그럼 어디? 제주도가 납세지가 돼요. 그래서 항상 물건 소재지에서 내면 돼요. 그럼 누가 세금 걷어갑니까? 물건 소재지 원칙 누구?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요 세금을 걷는 게 원칙이에요. 그럼 내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다가 집을 샀다. 그럼 누가 세금 걷어간다는 얘기예요? 서울특별시에서 걷어갑니다. 두 번째, 내가 그럼 경기도 연천군에서 샀다. 그럼 누가 걷어가요? 경기도 연천군에서 걷어갑니다. 아니, 경기도에서 걷어가요. 경기도에서. 연천군이 아니고. 그럼 또 뭐 대전광역시다 그러면 어디? 대전광역시에서 세금을 걷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취득세는 누가 걷어요? 물건 소재지 누가?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세금을 걷어가요. 이게 원칙인데, 근데 여기 법적 하자가 조금 보여. 뭐냐면, 예를 들면 경기도 갑시다. 경기도 도청이 어디 있어요? 의정부 말고 수원에 있는 것마다 합시다. 수원에 도청이 있어요. 근데 내가 산 부동산이 어디냐? 경기도 파주에 있어요. 파주가 내가 산 부동산 소재지야. 그럼 어디가 세금 내요? 경기도 도청까지 가서 세금 신고 납부해야 돼요. 파주 가봤어요? 파주에서 수원까지 겁나게 멀죠. 멀고 차도 많이 밀려요. 어디? 중동 IC쯤 가면 되게 많이 밀립니다. 왔다 갔다 4시간. 실제로. 그럼 내가 낼 세금이 얼마냐? 13,000원이야 세금 낼게. 이거 내려고 어떻게 파주에서 어디까지? 수원까지 가. 가는 톨게이트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원까지 가는데. 정확하게 12,000원이에요. 오는 거 12,000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자, 이러면 이 납세자는 어때요? 상당히 피곤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특광도가 걷는 게 원칙인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굳이 여기까지 오지 마라. 오지 말고 그냥 파주시에서 내. 그래서 원래는 특광도가 납세지가 원칙인데 해당 시군구가 대신 받아줘요. 시군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위임징수해 줍니다. 누가요? 해당 시군구에서 뭐 한다고? 위임징수해요. 해당 시군구가 세금을 대신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자 특광도가 원칙인데 끝에 나와 있죠. 어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먼저 징수하게 된다. 그래서 원칙은 특광도입니다. 중요한 건 일단 물건 소재지입니다. 물건지에서 세금을 걷는 게 원칙이에요. 자 넘겨보죠. 이제 두 번째 갑니다. 과세 방법인데 이거 체크합니다. 과세 방법인데 그럼 대체 어떻게 정부는 세금 내야 하냐? 이미 다 배웠어요. 신고 납부라는 거는. 그 언제까지인지 보죠. 자, 과세 방법. 대원칙은요. 무슨 납부한다고요? 신고 납부예요. 그럼 언제까지 신고 납부냐? 대원칙은 자 취득이 됐어요. 지난번에 배웠죠. 취득이 되면 취득한 날부터 며칠 내? 저 60일 내. 60일 내. 이 기간에 직접 뭐 한다? 신고하고 납부하죠. 이거예요. 뭐 이제 잘 안 해요. 60일 내 신고 납부. 그래서 취득자가 개인이건 법인이건 똑같아요. 다 똑같이 항상 60일 내에 신고합니다. 다만 취득은 취득인데요. 하나 조심할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게 상속인데 상속은 조심해야 돼요. 상속. 자, 상속받으면 기분이 겁나게 좋을까요? 겁나게 슬플까요? 좋아요? 하기야 제가 아는 분도 지난주에 부인상을 당했어요. 부인. 그래서 그 집 애가 중학교 2학년 여자애가 작은 애가 6학년 그 고인 되신 분 나이가 올해 43살 남편은 50살 근데 그분은 슬퍼하던데요. 되게 슬퍼하더라고요. 보통 상속받으면 물론 기쁜 것도 있겠지만 슬프겠죠. 그죠? 그래서 상속은 슬픔이 가신 다음에 신고하게 합니다. 그 언제까지냐? 상속, 즉 사망이 되면 잘 봐요. 사망일부터가 아니에요. 사망일에 속하는 그 달의 말부터 이때부터요. 부터 6개월 내 신고하나요. 조심할 건요. 사망일부터 6개월이 아니고 사망일에 속하는 이제 그 달의 말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상속은. 근데 상속받는 자식이요. 그나마 국내에 없었고 외국에 있었다. 그럼 더 길게 갑니다.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야 되니까 그때는 9개월 내에 신고하게 합니다. 그러면 상속을 빼고는 다 언제까지 하고 60일 내 신고고 상속만 언제 6개월, 9개월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언제부터? 상속 개시일부터가 아니고 언제부터? 그 달의 말일로부터입니다. 말일로부터 6개월, 9개월 내에 신고하게 돼요. 그래서 상속만 예외고 나머지 건 다 며칠 내입니까?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게 합니다. 자,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책에 보면 이 괄호 2번 특례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 볼게요. 이거 참고. 이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취득을 했어. 취득한 게 뭐냐면 일반 과세 물건. 쉽게 건물을 취득했다 이거지, 건물. 취득해서 60일 내에 신고 납부를 한 거예요. 이제 했어요. 했는데 요 건물이요. 한참 지나고 신고 납부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얘가 뭐가 되냐면 건물이 중과세 대상이 돼서 중과세 대상. 그럼 이런 겁니다. 제가 이 건물을 샀어요. 처음에 이 건물을 샀어요. 사면 걔는 사치성 건물이다, 일반 건물이다. 이거 일반 건물이에요. 일반 건물이고 세금 냈어요. 내고 나서 등기 다 쳤어요. 하고 나서 이 건물 1층부터 7층을 다 내보냈어요. 다 보증금은 주고 다 묻어주고 내보냈다고. 내보내고 나서 제가 여기다가 대대적인 개보수를 했지. 1층 콜라텍, 2층 나이트클럽, 3층 캬바레, 4층 룸사롱. 뭐야 그렇게. 그럼 아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지금? 고급 오락장. 그거로 뭐가 된 거예요? 중과세 대상 사치성 재산으로 바뀐 거예요. 바뀌면 그거 사치성 재산 되면 세금 더 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얘하고 차익이 나와요 분명히. 그 차익만큼을 더 내야 돼요. 언제까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요건 며칠 내? 그때부터 얘는 30일 내입니다. 30일 내에 그 차익을 더 뭐 하세요? 신고 납부하세요.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과세 물건이 자 뭐가 되었다? 중과세 대상이 되면 중과 대상 된 날부터 며칠 내? 30일 내에 신고 납부하시오. 이 규정이 있고요.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이게 있어요. 자 처음에 취득했는데 정부가 세금 내지 말래요. 그게 뭐냐면 비과세. 또는 면제예요, 면제. 비과세나 면제인데 이런 거는 정부가 세금을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받지 않겠다. 다만 둘 다 공통점은 세금 내지 말라고 차이점은 비과세는 자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세금이 없는 게 이게 비과세고요. 면제는 법령상 요건을 갖췄어도 내가 신청을 해야 돼요. 나 세금 면제해 주세요. 신청하면 그게 면제고 쉽게 신청 없이 세금 안 내는 건 뭐고? 비과세. 신청이 있는 상태에서 안 내는 게 뭐고? 면제입니다. 자 어쨌든 취득해서 면제 받았어요. 안 냈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나중에 세금 내야 된대요. 너 세금 내야 한답니다. 추징 대상이 됐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면제받는 게 뭐냐면 종교용 건물 같은 거. 종교용 건물. 그래서 뭐 흔한 말로 뭐 사이비 종교가 많이 생기고 있죠. 그죠? 뭐 무슨 교. 뭐 저도 뭐 가능해. MS교. 가능하죠? 뭐 반응이 없어요. 자, MS교가 이제 제가 이제 교주입니다. 교주고 이제 뭐 하려면 어떻게 해? 건물 있어야죠. 건물 하나 삽니다. 무슨 용으로? 종교용으로. 사면 이 건물 취득세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반드시 그 해당 용도의 저 건물을 쓰여야 돼요. 그럼 여기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성경 해석을 한다든가 또 말도 안 되는 불경 해석을 막 하는 거죠. 그럼 사입이야. 그럼 누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무도 안 믿어. 안 믿으면 이 건물은 해당 용도에 쓰이고 있다 못 쓰이고 있다? 못 쓰이고 있죠. 그럼 정부는 너 세금 내라고 합니다. 너 그 용도에 안 쓰니까.
그럼 언제까지 내냐? 그 추징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똑같아. 얘도 며칠 내? 30일 내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며. 며칠 내? 30일 내에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면 돼요. 자, 네 가지인데 그럼 대원칙 언제까지 신고 납부해요? 취득하고 나서 며칠 내 신고 납부? 60일 내. 상속은 언제까지? 그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나 9개월 내 신고 납부. 자, 일반 과세가 중과세 됐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유 발생일부터 며칠 내 신고 납부? 30일 내 신고 납부. 비과세나 면제된 게 나중에 추징됐다. 언제? 역시 똑같아요.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내입니까? 30일 내 신고 납부하면 돼요. 이게 그 책에 있는 48쪽에 원칙에하고 2번 특례까지 본 겁니다. 자, 3번이 이제 등기 등록인데요. 이것도 배웠어요. 지난주에. 가령 매매가 되면 언제가 취득일로 봐요? 잔금 준 날이 취득이 되고 그때부터 60일 내 신고인데 단 잔금을 주기 전에 일찌감치 뭘 받는 경우도 있다. 등기 받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럼 등기 받으면 언제가 취득한 날? 등기한 때가 취득한 때예요. 그럼 등기가 됐다는 건 이미 세금을 다 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취득이 확정되기 전엔 일찌감치 등기되면 얘는 언제까지 신고하냐? 등기하기 바로 전까지 신고 납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등기하면 언제까지? 등기하기 그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같이 볼게요 이제. 자, 원칙 갑니다.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 취득일로부터 며칠 내입니까? 60일 내에 그 과세 표준액에 세율을 써서 신고하고 납부한다. 단 상속은 언제까지? 6개월. 외국에서 언제까지? 9개월 내 신고한다. 2번. 자, 특례 보죠.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 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면 아까 얘기했죠. 중과세 대상이 된 날부터 며칠 내입니까? 30일 내에 신고 납부하고. 두 번째. 비과세나 과세 면제 혹은 경감받은 후에 나중에 그게 부과나 추징 대상 됐다. 언제까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 내에? 30일 내에 신고합니다. 세 번째. 자, 등기 등록 시 신고기한 돼 있죠. 보죠. 재산권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나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쉽게 등기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언제까지?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럼 원칙은 다 신고 납부예요. 자, 대원칙 며칠 내 한다고요? 60일 냅니다. 상속은 언제까지? 6개월이나 9개월 냅니다. 추징당하는 거 며칠 내에? 30일 내에. 다만 선등기되면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요. 여기까지 보고. 자, 이제 3번 예외 보통징수 돼 있죠? 이건 좀 쉬었다가 보통징수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